유튜브 영상 촬영 액세서리 맛집 레드미라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는 캐논 EOS R5, R6의 출시로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발열 이슈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때다 싶어 전설 속의 카메라 소니 알파7 S3의 정식 출시를 공지했습니다. 그야말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특히 동영상 특화 미러리스 카메라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캐논 EOS R5 같은 경우는 발열 이슈는 있지만 8K 30프레임 로우 레코딩과 4K 120프레임 10비트 레코딩을 내장으로 지원합니다. 과연 이런 캐논에 대항해 소니의 알파7 S3가 어느 정도 스펙으로 출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들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아니, 정말 너무 비싸요. 캐논 EOS R5 같은 경우는 정식 출시가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렴해도 알파7 S3 같은 경우도 300만 원 후반대, 4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아직 8K나 6K가 필요 없으신 분들, 4K도 차고 넘치는데 굳이 8K가 필요 없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2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정말 최강의 궁극의 카메라의 소개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 리뷰에서 저는 소니 알파 6300과 6400을 추천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카메라는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200만 원이라면 풀프레임 카메라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소니 같은 경우는 알파7 M3가 있고, 니콘 같은 경우는 Z6, 파나소닉은 S1, 캐논 같은 경우는 EOS R이라는 쟁쟁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의 품질, 디자인, 신뢰성, 특히 동영상 품질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 지구라는 혹성에서 200만 원 내에서 추천드릴 카메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파나소닉 S1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나소닉 S1은 현재 200만 원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였습니다. 물론 파나소닉 S1이 좋다는 거지 파나소닉 코리아가 장사를 잘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200만 원 안에서 최고의 카메라로 파나소닉 S1을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만 원 안에서 사진과 영상 퀄리티가 뛰어난 카메라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 같은 경우는 알파7 M3, 니콘은 Z6, 캐논은 EOS R, 그리고 파나소닉은 S1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영상, 특히 동영상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답은 오직 파나소닉 S1밖에 없었습니다. 파나소닉 S1은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의 422 10비트 그리고 14스탑의 브이로그에 탑재는 그야말로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캐논 OD-M4, EOS R, 소니 알파7 M3, 니콘 Z6 등 모든 풀프레임 카메라들 압도해버리는 궁극의 성능이었어요. 이런 파나소닉 S1은 현재 4K 30프레임까지는 600만 원을 호가하는 캐논 1DX M3의 동영상 품질을 압도해버립니다. 14스탑의 브이로그가 탑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S1이 출시된 시점을 시기로 소니 FS5와 FS7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422 10비트 14스탑의 브이로그의 성능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닌 파나소닉 S1의 422 10비트 14스탑의 브이로그로 촬영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차고도 넘칠 거예요. 그만큼 200만 원대라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파나소닉 S1의 성능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파나소닉 S1의 동영상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 S1 이전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황제였던 알파7 M3와 S1의 비교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S1을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봐도 파나소닉 S1의 이미지 퀄리티는 정말 대단합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더 대단해요. 그만큼 200만 원대에서 파나소닉 S1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를 보장하는 카메라는 아직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200만 원대에서 파나소닉 S1을 추천하는지 이미지 퀄리티 외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즉 손떨방이에요. 아마 이 부분도 200만 원대에서 풀프레임에 파나소닉 S1을 능가하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짐벌, 짐벌도 좋지만 최근에는 바디에 강력한 손떨방 기능으로 스피드램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소니 같은 경우도 같은 5축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실제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5축 손떨림 방지 기능이 S1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짐벌이 아니라 핸드헬드로 촬영이 많으신 분들, 핸드헬드로 스피드램핑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파나소닉 S1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왜 200만 원대에서 파나소닉 S1을 추천드리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후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를 사용해 봤지만 파나소닉 S1만큼 후면 디스플레이가 크고 밝은 카메라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용하던 삼성 NX1이 가장 밝은 카메라였지만 S1이 훨씬 더 밝고 또렷했어요. 소니 알파7 M3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의 유쾌한 생각에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프리뷰 모니터를 따로 구매하십니다. 물론 구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하면은 배터리도 장착해야 되고 또 매지감도 장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크고 무거워지고 부피가 늘어납니다. 제가 파나소닉 S1을 사용하고 야외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 따로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해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밝고 또렷하며 특히 야외에서 사진과 영상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께는 파나소닉 S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200만 원대에서 파나소닉 S1을 가장 추천드리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짐벌과의 완벽한 호환입니다. 파나소닉 S1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짐벌 제조사, 즉 DJI, 지윤테크, 모자, 페이유 등 많은 짐벌 제조사들이 자사의 짐벌과 S1의 많은 기능이 호환되게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윤테크 같은 경우는 위비레스, 크레인3랩, 크레인3S 모두 전용 컨트롤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짐벌 자체에서 녹화 해제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소니와 캐논만 가능했던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노출 보정 이 모든 것들이 짐벌 자체에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정말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짐벌을 많이 운용하면서 더욱더 편하게 짐벌을 운용하실 분들은 파나소닉 S1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나소닉 S1의 장점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려야 이 리뷰가 공정한 리뷰가 될 겁니다. 자, 파나소닉 S1 최대의 단점,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은 하시겠지만 바로 동영상 오토 포커스입니다. 2020년 현재 아직도 콘트라스트 AF를 고집하는 회사입니다. 5년 전에 출시한 삼성 NX1도 위상차 AF를 사용하는데 2020년 현재 콘트라스트 AF를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파나소닉 S1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어른의 사정이 껴있을 거예요. 제가 파나소닉과 소니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파나소닉과 소니의 센서 공급에 따른 어른의 사정 때문일 겁니다. 즉 소니와 파나소닉의 센서 관계 때문에 아직도 굳이 콘트라스트 AF를 사용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거라고 봅니다. 소니는 파나소닉의 자사의 센서를 판매, 공급을 해야 되지만 자사의 미러리스 카메라도 함께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센서를 공급받는 파나소닉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상차 오토 포커스예요. 결론적으로 파나소닉 S1의 콘트라스트 AF는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소니나 듀얼 픽셀 AF를 사용하는 캐논을 능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들이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더 좋다는 것 뿐이지 파나소닉 S1의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아니 오토포커스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간혹 파나소닉 S1의 AF 설정을 얼굴, 눈, 몸통, 즉 초기 설정 그대로 사용하면서 AF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AF 설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동영상 AF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양한 AF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이 설정이 가장 베스트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0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 파나소닉 S1의 리뷰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는 가격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번에는 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00만원이 있다, 바로 이 카메라를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며 저는 다음번 500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카메라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